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은 게 사실인데요. 관련해서 또 오늘 다양한 전국 현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 모시고 다양한 법률 관련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자, 의원님 지금 명태균 씨가 주말 사이에 그 2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 조사받기 전과 조사받고 나온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국민들께 사과도 하고 하더니 언론을 향해서 고성을 막 지르면서 당신들이 말이야 가짜 뉴스를 어? 당신들이 십상시야 막 이러고 있는 가관이더만요. 가관으로 보셨죠? 예. 예, 기가 막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의원님.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이럴까요, 이 사람? 일단은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정리. 예, 정리라고 하면 본인의 형사 처분, 예. 이제 기소는 당연하고 구속영장 청구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아주 처음부터 그렇게 예측을 했고 이렇게 이제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구속영장 청구가 거의 가시화된 거고 네. 본인이 이제 그 동안에 폭로 아닌 폭로들을 좀 해왔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구국의 결단이 아니고 뭔가 색깔 있는 폭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좌충우돌 했고 또 일관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를 구명하기 위한 협박용이지 않았나. 김건희 여사를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를. 근데 그것이 먹혀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게 먹혀 들어가는 구조 같으면 검찰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네. 거의 이반 현상, 대통령 권력에 대한 이반 현상, 정권 말기에 드러나는 현상들인데 네. 그런데 그런 이반 현상이 아직 없는 거죠. 그것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자기가 협박을 해서 대통령 부부가 넘어가고 그것을 뭐 검찰한테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자기가 뭐 최소한 구속이 되지 않는 정도까지가 되려면 네. 몇 가지 전제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검찰에 대한 완전한 장악력. 예, 그래서 검찰이 이 대통령 권력과 동조화하는 현상. 네. 우리가 곧 사실 정권 초기 내지는 정권을 잡기 직전까지 검찰은 우리가 곧 윤석열이다, 윤석열 권력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뭐 그런 집단이다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없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런 정도의 충성심이 있느냐 이게 보장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국민들로부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신뢰를 그러니까 10몇 %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최소한 뭐 개찐 또찐이긴 하지만 한 25% 정도는 돼야 되는 건데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 명태균이가 대통령 부부를 협박을 해서 그게 관철이 되는 즉 구속을 면하는 거라 하면은 이제 그런 힘들이 다 있는 건데 국민들 신뢰를 일단 잃은 거잖아요. 근데 검찰에 대한 장악력은 우리가 곧 윤석열 권력이다라는 정도는 아니지만 현재의 구조 자체가 창원지검장 또 거기 이제 뭐 추가로 파견된 부산 2차장 물산 부장 뭐 이런 등등이 대통령을 어느 정도 비호하는 그런 세력이긴 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을 어느 정도 비호하지만 뭐 우리가 곧 윤석열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봉합적 수사를 할 거다. 네. 그래서 봉합적 수사는 정치 사기꾼으로 몰지 않고 모르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혹은 뭐 구속영장 청구서나 또는 또 뭐 나중에 기소하는 경우에 사기죄를 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제가 보기에는 본인도 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즉 정치적 순교자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포장만 해주면 본인도 어느 정도 봉합
이제 대통령에 타협하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태도가 네. 돌변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을 지키겠다. 그러나 형사사법 처리가 어쩔 수 없다면 나를 사기꾼으로만 몰지 말아다오 하는 정도에서 이 수사가 봉합이 되는 거 아닌가, 타협이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네. 생각을 갖고. 근데 이제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것은 나는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인데 기자들이 뭐 막 자꾸 가십성에 뭐 연연하고 질문한다.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지금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예. 그 이를테면 현금 거래는 가능하지만 뭐 카드나 신용 거래는 불가능한 네, 상태이지 네, 않습니까? 네, 뭐 네, 계좌로 네, 입금을 네, 하거나 네, 이런 네, 게. 네, 네. 사실 그 대행을 강혜경 씨가 한 거고 네, 네, 네. 강혜경 씨는 오늘 아침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그동안 했던 거를 다 적어놓았다 혹시 몰라서 네, 네, 그 네. 장부를 다 싹 네, 다 네, 네, 검찰에 네. 제출을 네, 네. 했다라고 네, 네. 하는데 그 설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냥 뭐 구속도 안 되고 불기소가 되고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자금법은 크게 두 갈래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그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로부터 돈 받았죠. 돈을 걷어가지고 그게 한 2억 4천? 2억 2천이라고 2억 2천 예. 좀 되는 것이고 그 세 사람이죠. 예.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여론조사했다는 그것이 네. 정치자금법. 예. 근데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공천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공천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해서 돈을 여론조사 비용을 걷었다 하면 사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찰이 이게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런 국면이거든요. 예, 예. 사기로 의뢰하지만 사기로만 나를 사기범으로만 나를 몰지 말아달라고 하는 게 명태균의 얘기니까 그렇죠. 이거를 정자법으로 한다는 얘기는 요 사안만 놓고 보면 예. 그 세비 반땅 빼고 예, 예. 요 사안만 놓고 예. 보면 첫째 이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명태균이 공천해줄 만한 힘이 있었다고 믿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었다. 그렇군요. 즉 사기꾼이 아니다. 아, 이거는 백그라운드가 예. 공천은 대통령 권력 아니면 힘든 거니까 예. 대통령 권력이 있다는 것이 어느 예. 정도 입증이 돼야 되는- 입증이 어느 정도 예. 개연성이 높아진 것이다. 예. 두 번째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한다는 얘기는 네. 명태균이 정치인이다. 정치인이다. 예, 정치인이다. 예. 그러니까 그냥 여론조사만 해주는 기술자가 아니라 예. 전국의 어떤 정책 영향력을 어느 정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기능한다. 예. 이 대목이 아마 검찰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영어밖에 없네. 예, 영어로 하셔도 됩니다. 델리키트하다. 아주 미묘하다. 미묘하다. 왜냐하면 미묘함. 이것이 이것이 이제 지방선거 후보자들과의 관련인데 예. 이것이 이 세비 반땅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세비 반땅 김영선 의원한테 뭐 10몇 개월 동안인가 아무튼 그래서 9천 뭐 본인 얼마치를 주장은. 반땅을 했잖아요. 네. 본인 예. 주장은 예. 이 두 가지 부분 돈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이든 신용불량이든 무슨 카드든 뭐든 간에 돈의 흐름은 검찰이 이 정도는 다 파악을 했을 거예요. 네. 그거는 명태균 말이 씨알이 안 먹히는 얘기고 아. 다 파악을 했는데 거기에 네. 대한 법률적 의유를 예, 뭘로 할지. 뭘로 할지가 예. 문제인데 예. 세비 반땅은 크게 놓고 보면 김영선과 명태균의 관계가 도대체 뭐냐. 세비 반땅을 할 만큼의 예. 가까운 관계였다. 아니면 거꾸로 주종관계가 바뀌었다.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네. 그런 국회의원이 자기가 본부장이라고 명함을 준 사람한테 세비를 그렇게 반땅으로 뺏길 정도면 그 예. 주종관계가 바뀐 거거든요. 누가 의원인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진짜. 의원이 아니라 의원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은. 예, 예. 그러니까 정치인이고 아까 예. 전자의 케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예. 정치인이고 예. 사람들이 공천 줄 만한 힘이 있다고 믿은 정황이 있었다. 그러면 김영선으로 돌아오면 김영선 공천은 명태균이 작용한 것이고 그 공천을 줄 만한 힘은 대통령 부부가 있었고 네. 민주당이 공개한 그 김영선 해주라는 게 내 생각이지만 당에서 약간 예, 말이 많다. 말이 많다라는 예. 정도만 있을 뿐이지 예. 실제로 그 다음날 공천이 확정됐고 예. 국회의원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예. 자, 요 관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사기꾼으로 해놔야지 네. 가장 안전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로 놓고 봤을 때. 아. 근데 사기꾼으로 해놓으면 명태균이가 그거는 내가 자자손손한데 명태균이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더만요. 맞아요. 예. 아이들한테 창피한 거거든. 예. 아빠로서. 맞아요. 먹여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너무 창피하니까 이거는 못 참는 거예요. 예. 영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예. 명태균의 영리를. 그렇지. 명태균이 다 깔 수도 있어. 예. 그래서 이것이 검찰의 고민이에요. 명태균의 고민이 아니라 예.
검찰의 고민이다. 아. 대한민국 검찰이 이 정도 수준이다. 결대로 수사하면 돼요. 11명 투입해가지고 특별수사본부, 특별수사팀조차도 이름을 못 붙이잖아요. 예. 특별이라는 걸 붙이면 대통령을 향한 수사거든. 아.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거든. 예. 특별이란 말 못 붙여요. 뭐 누구는 제가 어느 뭐 유튜브 보니까 누구는 특별 붙이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거는 정치권과 대통령 의사를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예. 특별 못 붙이는 것 딱하라고 아름답게 묘사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예. 현재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은 똑같아요. 예. 근데 무슨 뭐 승인 받으면 오해받을까 봐 그 정도로 검찰이 독립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네. 조금 더 나가면 바로 그래서 1번 케이스가 2번 케이스 세비 반땅하고 바로 연결되는 연결이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 부부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 민주당에서 공개한 그 김영선 해주라는 게 내 뜻이라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러면 도대체 김영선과 명태균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 이 주종 관계가 바뀐 정도의 관계다. 그러면 김영선이가 단단히 김영선 의원이 네. 단단히 덕을 본 거다. 본인도 입으로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덕을 봤다고. 예. 공천이에요. 예. 그러면 김영선과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간에 어떻게 연결됐느냐라고 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 그거는 뭐 이준석 의원이 소개했다는 설도 있고 뭐 김영선 의원이 소개했다는 설도 있지만 어찌됐든 김영선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기생이고 가까운 사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속에서 명태균이라는 좀 효자 노릇을 한 여론조사를 무려 81번에 3억 7천원치 갖다 바친 인물이니까 네. 그때에 이건 대통령 선거 이후가 아닙니다. 당선 확정 이후가 아니고 이전에 선거 기간 중에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명태균의 백그라운드가 누구라는 것을 대통령이 몰랐을까?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죠. 그렇죠. 더 나가서 이 부분 아직 뭐 증거 관계들이 취합 안 됐는데 수사를 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수사를 하고 명태균이가 일정 부분 빡치면 네. 예, 다 나오는 얘기예요. 예. 나는 김영선이가 소개를 해줬고 내 관심사는 김영선이다. 김영선만 어떻게 좀 그렇죠. 정치적으로 잘 대통령께서 예. 좀 해달라라는 예. 명시적 혹은 묵시적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그렇게 추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야지 이게 악귀가- 악이라 하면 악이 아니 예. 전체적인 예. 이 틀이 맞는 거지요. 여기 더 가면 프레임이. 예, 프레임이라고 해야지 예. 또 일본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야지 이게 말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명태균이 81번에 3억 7천원의 여론조사로 대통령이 고무 격려되고 우리 선거 자주 해봤잖아요. 자기한테 0.1%라도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오면 기가 막힌 얘기거든. 그래요? 0.1%라도 지면 정말로 그날 하루 종일 괴로워요? 선거 운동하기 싫거든요. 예. 그런데 그냥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기는 거를 81번을 갖다 줬다. 예. 고무 격려 예. 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죠. 믿고 싶고 예. 또 다른 여론조사들이 그런 게 몇 개만 더 이렇게 부합이 되면 이게 진실이구나. 그럼 사람이 없던 힘도 생기는 거예요. 왕자가 그냥 왕자 쓰는 거 아닙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 전날 그 전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취임 전날이 저도 인수위원 해봤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 했단 말이에요. 예. 취임 전날이 어떤 날인데 그 인수위원조차도 정말 눈코뜰 수 없는 날인데 바쁜데. 당선자라 하면은 예. 어디 감히 누가 통화를 해요. 근데 명태균이 통화를 했어요. 했어요. 그것도 그리고 공천 문제. 공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다음날 공천이 확정이 됐어요. 됐어요. 자, 여기서 끝났으면 네. 그냥 뭐 무슨 그냥 좀 추천이다, 예. 권유다, 의견이다 예.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사안을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이 예. 창원 산단하고 연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창원 산단. 예. 어제 뭐 기사 나왔잖아요. 예, 한겨레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명태균은 나는 뭐 내 주위에 누가 땅 산 사람이 있냐, 뭐 투자한 사람이 있냐. 동업자 강 씨가 샀는데 정의와 전 의장의 비서 출신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명태균 씨가 뭐 처음에 나온 기사는 김영선 의원 사무실에서 그 창원시의 간부들 불러가지고 보고하라고 네. 했다는 건데 어제 나온 기사는 그 정도가 아니고 네. 처음부터 시의회 사무실에 가서 네. 시의회 사무실 그러니까 그 창원시 공무원들의 그 놀이터란 말이에요. 네. 시의회에서 보고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명태균이 시의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시의회 사무실 가가지고 선형을 변경해라. 변경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양평 고속도로에 양평고속도로. 예,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꾼 바뀌었죠. 거 예, 바뀌었잖아요. 예. 이거 바뀌어라, 예. 바꿔라. 그래서 뭐 어디로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예. 바꿨어요. 바꿨는데 그게 이제 대산면이 예. 대산면에서 예. 의창으로 바꿨는데요. 아니다. 대산면에서 의창구 동읍으로 바뀌었어요. 동읍으로 바뀌었어요. 대산면에서 대산면에서 예, 대산면이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예.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그때 대산면에서 그래서 동읍으로 바뀌었어요. 예. 동읍으로 바뀌었는데 동읍 그 지역이 뭔가 농촌 대산면이 농촌 예. 농지여서 예, 바뀐 거기는 거란 그 말이에요. 보존 가치 때문에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서 불허 법적으로 결정을 안 내려서 되니까 의창구 동읍으로 바뀌었어요. 그 동읍 근처에 3km 이내 지역에 다 그게 뭐 얼마치 샀다고 그래서 8억 얼마치를 지금 샀다는 거 아닙니까? 강 씨가. 7억 9천만 원. 예, 8억 원어치 예. 샀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게 산단이 7억 9천 3백. 예. 산단이 완성이 되면 그게 54억 원인가 그렇습니다. 뛴다는 거 예. 아니겠어요? 2030년에. 자, 이겁니다. 그 힘이 어디서 힘이? 명태균 씨 인정했어요. 검찰에서 나오면서 본인이 그거 제안한 거 맞다고. 바로 여기입니다. 경제적 이해와 정치적 이해들이 수미일관 딱딱딱딱 맞아 들어간다. 네. 그 누구를 중심으로 김영선 의원이라는 사람과 그 뒤에 있는 명태균 네. 그리고 대통령의 권력 아니면은 이 산단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통으로 보면 예. 의율해야 될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의율해야 될 그러니까 범죄로서 의율해야 될 것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이것을 대통령 편에서 깔끔하게 해결하려면 사기로 의유를 해야 되는데 명태균 씨 저도 인터뷰를 했지만 네.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네. 막내딸에 대한 애정이 보통 그렇군요. 뜨거운 사람이 네,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하고 또 자기 부인에게 명예에 실추가 생기는 사기죄로 우리 딸들을 평생 네. 사기꾼의 딸로 네, 살아가란 네. 말이야. 그 있을 네. 수 없어. 네. 이 창원 시내에 명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네. 명태균이 딸이다 그러면 앞으로 살 수가 없다. 네, 네.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나는 10배 이상으로 갚아줄 거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느낌이 들으셨죠?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 증거인멸 뭐 무슨 뭐 마창대교에 버렸다, 쓰레기통에 버렸다, 뭐 별별 얘기를 하지만 저는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100% 갖고 있죠. 예, 이것을 다 버렸다고 하면은 이미 모든 것이 다 상황이 정리된 상황인데 네. 100% 갖고 있고 지금 이 양반이 그 대통령과의 그런 것들을 그 원래는 갖고 있었는 거를 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처음부터 없었다는 게 아니라 예. 원래는 갖고 있었. 있다. 그게 뭐 몇 개, 3,000개, 3만 개, 뭐 아무튼 예. 뭐 많이 있다. 파일이 전체 2,000개 2,000개. 캡처 파일이 있고 그 예. 중에서 예.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거는 200개. 예. 엑기스만 모으면 200개. 그건 인정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버렸냐? 예. 없어졌냐? 아직도 갖고 있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럼 대전제가 건건마다 다 네. 녹음했고 건건마다 다 캡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사람 이게 증거예요. 그걸로 자기 삶이죠. 그렇죠. 자기 생존의 예. 근거들이죠. 예. 생존의 끈앞을들이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어요. 건건마다 다 저장을 하고 뭐 녹취를 뜨고 캡처를 한 사람이 그렇게 주도면밀한 사람이 이 사후에 벌어질 본인의 네. 그런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보존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사기꾼으로는 의뢰를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추가 공개하면 큰일 나니까. 처음에 사기 얘기 많이 나오더니 요즘 기사에는 사기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사기가 아니면 이 사람을 정치인의 범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순교자인 것처럼. 그래서 뭐 그러면- 고약한 말 했죠. 무슨 남이 장군의 네, 그 얘기도 그거 하고 보면서 이 국익이 결단하는구나. 누구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그러면 근데 사실 이 사람을 정치인으로 보기는 어렵죠. 본인 스스로 무슨 무속인은 아니라고 하고 역술인도 아니라고 하지만 뭐 무슨 풍수도 보고 뭐 관상도 보고 다 보는 분이다라고 이제 또 주장을 하기도 했고 여러 정치인들을 만나서 그 정치인 범주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 나는 그림자다 이런 주장을 하는. 정치자금법은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처음에 누구든지. 시작을. 예. 네. 그러니까 그 범주는 굉장히 넓고 네. 다만 그 속에서 이제 혐의가 짙으냐 얇냐를 따질 때에 이 사람이 정치 활동을 했냐 네. 전혀 정치와 무관한 사람이냐라고 할 때 혐의 유무를 따질 때나
혐의의 짙고 얕음을 따질 때나 뭐 정치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지. 네. 정치자금법은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치자금법이 예상하고 있는 가정하고 있는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다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검찰 입장에서는 살짝 뭐 인신 구속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구속조차 못 시킬까요? 저는 처음부터 이제 내가 참 미안한 얘기인데 박관천 씨 얘기를 많이 했어요. 조홍천 의원도 있었잖아요. 네네. 박근혜 정부 이제 이 국면 자체가 제가 한 두 달 전부터 국면 자체가 박근혜 탄핵 전야와 비슷하다. 네네네. 근데 국민들께서 소위 이제 우리 헌법상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판례로서 인정받고 있는 저항권으로서의 촛불. 네. 이것이 아직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는 않아서 그렇지 상황 자체는 그 박근혜 탄핵 전야와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기를 이제 박관천 경정 케이스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근데 박관천 경정 나오기 전에 십상시 문건이 세계일보에 터질 때 네. 제가 이제 그 해당 기자분들 여러 번 만나고 했습니다만 네. 그 당시 이제 한경희, 최경희 이제 두 경위가 이 십상시 문건을 박관천 경정이 자기 경찰서 이제 청와대 나오면서 갖다 놓은 것을 캐비넷을 뒤져서 네. 그것을 유출시켰다. 이제 그게 수사 결론이에요. 네. 그리고 동기는 박근혜 정권이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다라는 우국 충정의 그 입장에서 이제 폭로를 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상시를 적발한 사람이 박관천 경정이에요. 네. 뭐 합법적인 불법적인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박관천 경정이 딱 처벌받았어요. 구속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조홍천 의원은 무죄를 받았지만 구속영장 청구됐다 기각이 됐죠. 예. 그거를 예로 들면서 지금 케이스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 유사한데 상황 자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과 비슷하게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지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비난받고 있는 거는 비슷해요. 지지율이라든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 10월 23일 태블릿 PC라는 게 터지면서 이제 막 광장에 국민들이 또 쏟아져 나왔단 네. 말이에요. 그 소위 이제 트리거라는 예. 결정적인 것이 등장하느냐 예. 이것이 하나 남아 있고 두 예. 번째는 그 당시에 이제 최경희 한경희 이제 최경희가 아마 자살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자살했죠. 두 분 중에 한 분 유출자. 근데 그 사람들이 우국충정이라는 말에 저는 기자분을 통해 들었지만 어느 정도 뭐 100%는 아니지만 공감 가는 면이 없지 않았어요. 정말 박근혜 정권이 이런 식으로 가면 망한다. 네. 탄핵된다. 하야할 거다. 네. 실제로 그때 그 터진 2년 뒤에 이제 탄핵이 됐어요. 예. 근데 이번 케이스는 그런 우국충정의 케이스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나 엉터리같이 인수위 때부터 대통령 권력, 윤석열 대통령 권력이 김건희 여사가 등장을 했고 네.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터졌고 그 도이치모터스 거는 과거이라 칩시다. 예. 예. 근데 인수위 때부터 시작된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네. 절차와 법을 어긴 예. 그런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양평 고속도로 대통령실 이전에 예. 이것을 할 만한 원인과 동기와 과정과 최종적인 결론, 힘 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만 얘기하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 맞습니다. 그건 김건희 여사로 누구든지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결과적으로 공천 개입 문제가 나왔고 창원산단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것을 강혜경 씨가 공익 제보자로서 폭로를 한 거고, 그래서 명태균 씨가 거기에 일정 부분 어느 거는 폭로하고 어느 것은 아니다 그러고 네.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최종적으로 자기가 구조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있는 네, 거겠습니까? 맞습니다. 즉 우국충정의 마음은 최근에 예.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뭐 변호인도 붙고 뭐 변호인 아시잖아요. 네, 김소연 예. 변호사. 의원님도 뭐 제가 얘기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많은 네. 어찌됐든 그런 상황에서 우국충정이 나온 거고 네. 그 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 자체가 처음부터 골마 터지는 문드러지는 그러한 모순 관계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하고는 다르다.
근데 지금 보면 그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오늘 뭐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 아예 일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하고 의정 갈등 잘못 인정해라. 이것부터 시작해라. 그러니까 전문가들 좌담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네. 진보 보수 다 떠나서 뭐 지역별, 세대별 뭐 전 연령대가 다 윤석열 정부 이대로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네. 왜냐하면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민생 문제 심각하고 네. 외교 상당히 불안하고. 예. 근데 지난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 네.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까 네. 했더니 뭐 부부싸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휴대폰 바꾸겠다. 네. 이게 이제 해법으로 나온 거예요. 네. 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제가 막히죠. 광장에서 많은 그 어르신들을 뵀는데 네. 아, 전두환 때도 못 보던 화법이다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다 인식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대안이나 해법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네. 국민의힘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우리 장윤선 대기자님은 대기 중입니다, 늘. 예. 대기하고 윤석열 있어요. 대통령 그 기자회견과 질문 응답을 어떻게 봤어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누가 오늘 썼던데. 예. 예. 뭐 주정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많이 예. 댓글 같은 데 보면. 예. 주정? 예, 주정하는 것 같다. 술 주정. 술 먹고. 예. 근데 저는 악에 받쳐 있다. 있다. 예.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는 걸 이 양반이 잘 아는 거예요. 예. 여기서 빌리면 선수 죽는- 아닙니까? 수사의 선수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예측을 기대할 거 없다. 예. 그 기자회견 기대할 거 없다. 왜냐하면 자기 목을 죄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MBC, JTBC 기자 대치리 질문권을 안 줄 주잖아요. 거냐 안 예. 준다는 겁니다. 왜? 주는 순간 예. 이번에 부산일보 기자가 떴잖아요. 그렇죠, 떴어요. 당연히 물어볼 만한 내용이에요. 도대체 사과를 한다는데 뭘 가지고 사과? 사과했습니까라는 건 당연한 육하 원칙에서 그러니까요. 예, 예. 기자와 판사는 동일한 부분이 그거예요. 육하 원칙으로 안 쓰면 예, 안 기사가 안 되잖아요. 돼요. 안 예, 되잖아요. 기사가 안 판결문 육하 원칙으로 안 쓰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예. 그건 당연한 질문인데 그것이 많이 부각이 될 정도로 엉터리. 근데 자신이 목을 재는 그 답을 할까? 못 한다고 보는 거예요. 총론적으로는 사과하는 척하지만 예. 나머지는 다 완전히. 근데 저는 그거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못 미쳤어요. 더 못 미친 게 아니라 거의 소리만 안 질렀을 뿐이지. 윽박 지르는 느낌이었어요. 악에 받쳐 있다라는 생각. 그러면 한동훈 대표 못합니다. 그 앞에서. 못해요. 이제는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뭔가 좀 한번 대립해서 내가 한번 좀 여당의 대표로서 내가 좀 이렇게 좀 뭐를 잡으려고 좀 폼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 정치 본인이 잘하는 거기까지는 해왔는데 이제는 못합니다. 왜? 하면 너 죽고 나 죽자. 그래? 그럼 나는 어차피 자식도 없고 뭐 하니까 나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20% 이하로 떨어졌고 남 이미 볼장 다 봤어. 볼장 다 봤어. 난 뭐 그냥 막 가도 돼. 뭐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못합니다 이제는. 그 이미지 정치도 못해요. 제가 볼 그러면 때는. 도대체가 예, 그럼 언제 뭘 어떻게? 예. 또 하나 예. 믿는 구석이 있어요. 뭘 믿어요? 한국의 보수 기득권 카르텔이 이 제2의 탄핵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구성 자체가 쉽지 않을 뿐더러 헌법재판소에서 3분의 2가 네. 9명 중 6명이 예.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를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네. 언제나 진보 재판관으로만 구성되어 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그 헌법위원회였죠. 예전에. 네. 그러다 헌법재판소를 바뀌었는데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동기와 발전하는 과정. 그래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박근혜 탄핵으로 대통령을 파면한다. 맞습니다. 까지가 헌법재판소의 역사예요. 그것이 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온 역사입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소위 말해서 법원의 1심과 2심과 3심 대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 법원의 구조가 네. 뭐 우리법연구회, 저도 우리법연구회 간사 출신 아닙니까? 네. 또 무슨 국제인권법연구회 등등의 뭐 여러 가지 비판과 이런 것들을 지금 저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노다지 그 법사 열리면 공격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조가 보수 일색이라는 거는 자기들도 알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강건합니다. 논리적 무장도 잘 돼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기도 해요. 예. 그런데 정말로 기가 막힌 얘기는 개탄할 만한 일은 대법원에서 그러한 보수적인 지형의 법원 구조에서 뭐 대법원은 진보가 집권했을 때는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는 대법원이 진보 우위의 13명 대법관 중에 진보 우위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진보 우위라고 해서 1심, 2심 법원들이 전체 판사들이 그렇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법원에서조차도 소위 그 서울시 간첩 사건 관련해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것이면은 헌법재판소가 설령 구성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헌법재판관이 많다 하더라도 그거는 받아들였어야 된다. 이번에 기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음에 드는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믿고 있는 거군요. 믿고 이거를.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 그냥 나 건들면 가만 안 둘 거야라는 그거와 헌법재판소를 믿는 거 이런 등등이 작용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그토록 헌법제 1조를 그 윤민석 작곡가가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온 국민이 박근혜 국정농단 때 그 1,700만이 넘는 시민들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공화국의 질서가 막 허물어지고 있는 거고 그 튼튼한 뒷배가 보수다. 예? 그 사실 서울시청 광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 집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그런 정도였어요. 마이크 그 성능이 세력이 너무 좋아. 마이크 성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게 부족.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민주당 집회 좀 초라해. 그 얘기를 시민들이 하셔요. 근데 이런 겁니다. 전직 장관분들 제가 가끔 만나면 장 기자, 내가 우리 그 다들 경기 서울이거든. 모이면은 다 태극기야. 나만 민주당이야.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런 얘기 하죠. 다 태극기야. 많이 배운 친구들이 거기 뭐 무슨 뭐 아무개 보수 유튜버들한테 슈퍼챗 쏘고 이렇게 한데 그 참 큰일이요. 그런데 다 걔네들이 서울 경기고등학교 서울법대 나온 분들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히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방법이 있는 겁니까? 정말 그 역사적 전환, 뭐 변화, 변혁, 그것은 정말 뜻하지 않은 곳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순은 중첩되고 너무나 자주 흔하게 매일같이 바라보는 이 모순을 덮는 그런 구조. 박근혜 대통령 2014년에 제가 그 십상시 문건 그 대책위원장이었는데 14년부터 16년 태블릿 PC가 될 때까지 2년 걸렸잖아요. 근데 이번엔 더 빨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디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부패로 부패를 덮고 의혹으로 의혹을 덮고 모순으로 모순을 덮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우리 장 기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트럼프가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다들 트럼프 되기 직전에 고용 쇼크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 분석들이 있는데 앨런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재무부 장관이 분식했다라는 그런 썰도 있잖아요. 좋은 것처럼. 근데 실상은 나쁜 거죠. 나빴던 거예요. 민생이 좋을 너무 수가 없는 거죠. 팬데믹 거치고 전쟁이 양쪽이 터지고 하는데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고립주의, 소위 자유무역의 최고 혜택이 미국이 받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속에서 이제 아무튼 트럼프가 등장을 했는데 관세 높이겠다. 뭐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아무튼 그 제재를 가하겠다. 거기에 뭐 법인세를 뭐 15%까지 떨어뜨려 가지고 모든 기업들을 다 심지어 외국 기업도 다 미국 와서 장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미국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에서 동맹이 아니라 무슨 아무튼 장사의 대상으로 미국 산업을 중심으로 한 그 대상으로 보는 순간 한국 경제의 위기 지금도 안 좋지만 한국 경제의 여러 가지 고용 문제라든지 성장의 문제라든지 구체적으로 몇 개의 산업 중에서 구체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그런 것이 현재도 가뜩이나 안 좋은 상황에서 저는 그래서 민생이 문제다. 김용남 전 의원이 그 부인께서 남대문 시장 갔었는데 상인들이 다 문을 닫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다 문 닫고 집회 가기로 했다고.
문 열어봐야 어차피 꽤 장사도 많이 안 되고. 나오셨어요. 예. 꽤 그러니까 많이 저는 나오시고 그런 있어요. 흐름이 이제 네. 지금 계속 그 네. 정세를 바꿀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동의합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신 건 아니었어요. 예, 지난 예. 그 워낙 뭐 노동자 집회도 많고 막 그리고 혼란스럽긴 했지만 좀 질서 정연하고 예전에 이제 촛불 집회처럼 이렇게 집회가 재밌고 뭐 좀 유쾌하고 뭐 이런 분위기는 좀 아니었어가지고 좀 저는 그런 건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28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다. 예, 28일 날 어쨌든 14일은 뭐 당연히 이 의결은 될 것이고 28일에 200석의 기적이 나올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중진 의원들, 삼선의 위원장급 또 뭐 초선 의원 몇 분하고도 이제 최근에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본 일종의 낯선 풍경. 네. 중진 의원이 초선 의원을 상대로 나중에 보니까 계파가 구분되는 분들이더라고요. 상대로 탄핵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아무튼 저쪽 한켠에서 하는 소리를 이제 귀동냥을 하니까 예. 탄핵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핵. 이게 리얼타임이구나. 현실적으로 그런 우려들이 국민의힘 안에서 있다. 네. 그리고 중진 의원들하고 뭐 깊은 대화는 나눠보지 않았지만 아무튼 굉장히 우려스러울 만한 상황을 하고 걱정하는 것. 네. 지방선거 다음 대선에 예. 대한 어떤 두려움이랄까 그런 경계의 목소리는 있는데 네. 당장의 분열 혹은 누가 먼저 십자가를 질 거냐라듯 그러니까 유승민 케이스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찍히는 거 예. 그게 글쎄 찍히는 거였나 그게 뭐 비교적 정의 편이었는데 그쵸. 박근혜 정부 때 약속 지키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그런 얘기 한 건데 그랬을 때에 좀 흔들리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총론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악에 받쳐 있는 이 정도까지 표현은 괜찮죠. 예. 대통령 그리고 보수 전체의 분위기 안에서 예. 과연 결단을 할 거냐. 또 결단을 할 경우에 지금 뭐 20명 밥 먹자고 하면 20명 따라오지만 네. 그 안에도 세작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죠. 등등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뭐 간자가 있다 뭐 이런 얘기하지. 그게 누구다 뭐 이런 얘기가 돌죠. 보이는데 따라올 사람이 과연 10명 될 있겠냐. 거냐라는 아직은 저는 아니 한동훈 대표 끊임없이 특감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감 제가 만든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특감도 해야죠. 근데 특감하면, 진작 했어야 됐죠. 장기적으로 한 2, 3년 나면 이석수 특감처럼, 예. 결론은 나긴 나옵니다. 그렇죠.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특검을 대체할 수 있는 그건 전혀 절대로 아니죠. 근데 계속 특감을 이야기하면서 수위 조절을 하는 것은 결국 한동훈 대표 스스로도 윤 대통령에 맞설 용기가 없고 보수 진영 내부에서 내가 혹여라도 유승민처럼 되면 정치 재개가 불가하고 저렇게 페이스북이나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변인 그 성정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대변인한테 그 중계 생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말을 하고 외국인 기자가 한국말로 했다고 해서 말귀를 못 알아듣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이 성정 자체가 지금 될 대로 되라지 않은 그런 게 있어요. 예. 명태균 씨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5살짜리 꼬마아이가 권총을 든 격이다. 그렇죠. 예. 예. 그 아주 대박.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서 있게 잘 정리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은 정말 그 다시 또 8년 만에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됐고 한 가지만 더 트럼프 예. 대통령 아까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고 그것이 새로운 위기를 도래할 수도 있는데 뭐 다행이랄까 뭐 그런 측면은 어찌됐든 푸틴하고 친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김정은하고 자기가 유일하게 소통되는 제가 사람. 제일 걱정한 건 바로 전화 오셨잖아요 그때. 예. 전화 오셔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뭐 쿠데타 이런 얘기 예. 한 사람이 제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맞아요. 사람이 그다음에 김민석 최고께서 가져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예.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심지어 김대중 조선일보 주필조차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터에서 남북한이 대리전 치르고 네. 그런 거 안 된다라는 예. 지적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점을 제일 우려하는 거거든요. 다들 그걸 제일 우려하고 걱정하고 그게 격변 사태이고 그걸 빙자한 예. 뭐
이 국내에서의 예.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어떤 시도들 예. 그런 것을 우려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가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6.25 때만큼 한국이 위험하다라는 거니까요. 어쨌든 다 지금 그 특히 한국 전쟁을 겪으신 어르신 세대가 전쟁만은 절대로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님 네,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늘 늘.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예. 다음에는 1시간 모실게요. 예. 다음에는 꼭 길게 모실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